짧은 시간에 급사하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최근 미국의 예일대병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썸팜 테스트, 그러니까 엄지 손바닥 테스트인데요. 바로 이 엄지손가락으로 대동맥류의 가능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동맥류 많이 들어는 봤는데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우는 병이 바로 대동맥류예요. 그러니까 급사로 연결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대동맥 하게 되면 동맥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산소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종의 고속도로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대동맥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흉부대동맥과 그 아래에 있는 복부대동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동맥은 우리 심장이 수축할 때 그 압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혈관벽의 구조로 보면은 한 겹 구조가 아니라 정말 짱짱한 세 겹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대동맥입니다. 여기에 이 대동맥류라고 할 때 그 류가 혹류, 그러니까 풍선처럼 늘어났다는 의미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하게 되면 우리가 동맥경화를 꼽을 수 있겠죠. 왜 생길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흡연 이런 걸로 인해 또 현대인들의 식습관, 과식하고 극단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 혈관 내피가 계속 손상이 되고 또 콜레스테롤의 과산화가 유발이 되면서 정말 나이 상관없이 즉시 시작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동맥경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혈관의 망가진 속도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30살이 넘으면 언제든지 나도 동맥경화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동맥류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자로 꼽는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과 혈관과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 내피가 계속 손상이 되고 지방 산화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혈관 손상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혈관벽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혈관 안쪽의 세포벽이 망가지면서 찌꺼기가 계속 쌓이게 되고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동맥경화로 인해서 대동맥의 혈관벽이 계속 약해지게 되면 주머니, 그러니까 풍선처럼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동맥의 혈관 지름이 보통 직경 2cm에서 3cm 정도 되는데 이런 직경이 평소보다 1.5배 이상 커지게 될 때 우리가 대동맥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동맥 어디서든 흉부든 복부든 파열과 박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대동맥이 파열되면 정말 짧은 시간에 급사하는, 그러니까 80%는 바로 사망에 이르고 살아남은 20%의 환자의 절반 이상도 우리가 병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특히 이 무증상 대동맥류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혈관이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파열 직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죠. 이런 무증상 대동맥류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동맥 박리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박리, 말 그대로 대동맥이 찢어지는 걸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하는데 40대에서 60대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증의 그 통증의 정도는 날개뼈 사이의 등 윗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으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굉장히 참을 수 없는 통증을 호소를 하고 어떤 분들은 도끼로 내려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칼로 후비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낍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신하기도 하고 굉장히 숨이 찬다든지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통증 자체보다는 혈관 손상의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등 날개뼈 윗부분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특히 대동맥 박리증은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이 없어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는 부위가 하행 대동맥이 찢어졌냐 아니면 상행 대동맥이 찢어졌냐에 따라서 하행 대동맥이 찢어졌다 그러면 통증을 주로 날개뼈 사이
이 등 쪽에 어떤 통증을 많이 느끼고요. 또 반대로 상행 대동맥이 찢어졌다 그렇게 되면 앞가슴이 마치 심근경색처럼 굉장히 심한 앞가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등의 통증 알고 보니 굉장히 무서운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한 신호일 수 있다는 영상 이미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H 등통증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내 심장, 폐, 또 췌장암, 췌장염, 또 위장병 이런 질환을 예고하는 신호등일 수도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등이 아프다, 통증의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 또 어떤 양상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병이 있는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특히 등 가운데서도 등의 한 가운데가 쥐어 짜듯이 아프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췌장염이나 췌장암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앞서 대동맥 박리증은 등 중앙의 윗부분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낀다. 그러니까 어깨뼈 사이에서부터 통증이 시작해서 심한 경우엔 척추를 따라서 꼬리뼈까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내가 이게 브레이지어 라인 부분에 등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 또 위장 관련 그런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오난 환자분들 가운데는 근골격계 이상은 없는데 그 원인이 식적, 그러니까 만성 위장병인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담 결린 곳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다른 치료하다가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장병 환자들의 특징이 배가 돌처럼 단단하고 가스차고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잘 체하고, 체질적으로는 굉장히 손발이 차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등이 아프다 그러면 위장이 안 좋아도 등 통증이 생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근본적으로 식적 치료를 해서 위장이 좋아지게 되면 거짓말처럼 등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급성 신우신염 같은 경우에는 이 갈비뼈 아래에 있는 콩팥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등 한가운데서 이 아래쪽 부분이 오한, 고열, 이런 등을 두드린다든지 뭔가에 부딪혔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로결석, 골반 위로 이 허리 정도 부위가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요로결석을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예일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한번 볼까요? 썸팜 테스트, 그러니까 엄지손바닥 테스트인데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대동맥류의 가능성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 한쪽 손을 들고 손바닥을 쫙 펴주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딱 접으세요. 이렇게 쭉 뻗어주시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셔야 되는데, 힘을 줄 때도 이 손바닥 이렇게 굽으시면 안 돼요. 쫙 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 해보셨죠? 자, 나는 엄지손가락 끝이 손바닥 안쪽에 위치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이 엄지손가락 끝이 구부렸을 때 뻗어나갔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이 손바닥 가장자리를 지나서 뻗어나갔다고 한다면 대동맥류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이 엄지손가락에 아무리 힘을 줘서 이렇게 뻗어도 이 끝이 손바닥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 끝을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 끝이 지금 그림처럼 손바닥 안쪽에 있는지, 아니면 엄지손가락 끝이 이게 손바닥을 바깥으로 삐져나갔잖아요. 근데 요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관절이 굉장히 느슨하고 우리 몸에서 비교적 넓고 긴 뼈인 장골이 지나치게 길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우리 체내 결합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심장하고 결합 조직이 무슨 상관이지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마판 증후군은 마르판 신드롬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과 우리 대동맥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판 증후군 환자들은 대개 이제 결합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질환이 마판 증후군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제꼈을 때 어때요? 손목에 닿을 정도. 이게 또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제끼면 손목에 닿을 정도로 결합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마판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바로 이 대동맥의 박리와 파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일대병원 연구팀이 대동맥류를 포함한 질환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 305명을 대상으로 엄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100% 다 일치하는 건 아니었지만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는
대동맥류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임상 연구 결과도 국제 학술지에도 게재가 되었어요. 물론 이 테스트가 100% 정확하고 정교한 테스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검사법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테스트 하나만으로 손가락 끝이 손바닥을 넘어간다고 해서 꼭 대동맥류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예일대 박사님 말처럼 대동맥류는 거의 무증상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또 급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만큼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간단한 체크법으로 그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고혈압, 그 다음에 흡연, 대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다 하는 분들은 내가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이다 그러면 바로 적극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